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고품격 코인 분석 채널 코인스터디입니다. 저희는 스터디 채널이라서요. 텔레그램, 단톡방, 리딩방, 종목 추천, 문자는 보내지 않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제가 실수로 답안지를 유출했었는데 빠르게 보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지난 영상입니다. 먼저 첫 번째, 확률이 제일 높은 기간 조정 이후 시파동이 진행한다. 여기서 이렇게 기간 조정을 뭐 어디까지 갈지 모르는데 기간 조정 이후 시파동. 그래서 A, B, C를 완성한다. 이게 확률이 가장 높은 시나리오. 그러니까 네, 여기까지만 보도록 할게요. 말씀드렸던 대로 A, B, C파동이 그대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실수로 답안지를 유출했다는 건 장난이고 예상대로 되어서 이제 다행이고 또 블랙록 형님들께는 이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지난 영상에서 예상했던 그대로 갔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숏 포지션을 당연히 들고 있고요. 전체적인 마켓 데이터 보고 또 장기 관점 그리고 매매 복귀 세부 파동 해석 매매 계획 공유 이렇게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할게요. 먼저 마켓 데이터 볼게요. 마켓 데이터들 보면은 ETF 기관 1 순유입량이 대폭 증가했습니다. 7일 연속 유입인데 거기서도 유입량이 많이 늘었어요. 가운데 보시면은 유입량이 거의 2억 달러, 2억 5천 달러네요. 2억 5천 달러 유입이 되었고 최근 중에는 근래 중에 가장 높은 유입량을 기록했죠. 그래서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가격에도 좀 반영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김프가 많이 줄었다. 개미 매수세가 좀 줄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원래 지난 시간에 3.5%였는데 지금 1.2에서 1.3 사이 정도 되네요. 그래서 개미 매수세가 감소했다. 이것도 사실 이러면 안 되지만 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고 아더스 도미넌스 보면은 이제 9.7%라서 알트코인 도미넌스도 9.3인가요? 에서 소폭 증가했기 때문에 이것도 좀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불장 오는 이 시즌을 좀 예상하기에는 아더스 도미넌스를 보면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코멘트를 전체적으로 보면 데이터적으로 롱이 좀 유리하다. 요건 우리가 알고 갈게요. 아, 롱이 유리하구나. 데이터적으로 그렇구나. 요거는 알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기 관점 한번 이제 볼게요. 4시간 봉으로 좀 펼쳐놓고 긴 시나리오, 긴 프레임에서 봤을 때 시나리오를 기간 조정 횡보, 조정끝 상승 시작 요 두 가지 중에 두 가지를 7대 3으로 봤었는데 여전히 똑같긴 합니다. 여전히 똑같이 7대 3이긴 한데 디테일을 보면 좀 달라요. 뭐냐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시세 분출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걸 보시면 돼요. 뭐냐면 9월 중순이 기간적으로 1대1이 되는 구간이다. 이걸 좀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여기 구간이 여기가 이제 저점이었잖아요.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첫 번째 파동이 이렇게 올라오고 두 번째 파동이 완료가 되고 조정 완료되고 세 번째 파동 올라오고 네 번째 이렇게 보고 있는 건데 지금 기간적으로 한번 볼게요. 여기 저점에서부터 여기 고점까지를 잇고 이제 딱 보면은 요 가운데 1대1 구간이 9월 10 며칠 정도로 일단 예상이 되거든요. 근데 정확히 1대1을 지켜준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그런 뜻은 아니지만 여기 올라간 만큼의 되돌림을 기간 조정으로 받았다라고 보기에 어느 정도 인정할 만한 구간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다시 말해 뭐냐면 여기서부터 올라가도 좀 이상하지 않다는 거죠. 근데 물론 당장에 올라갈 확률보다는 조금 더 늘어뜨릴 가능성이 높다고 아직까지도 여전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테일이 좀 바뀌고 있다. 아마 9월 중순쯤 되면 더 상승 확률이 더 올라가는 일이 벌어지겠죠. 그리고 지난 영상의 이제 주요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은 30분 봉으로 보면서 볼게요. 30분 봉으로 보면서 세부 파동 해석 이게 우리 봤던 영상이거든요. 가장 높은 시나리오로 이제 요거를 봤어요. ABC 완성. 여기가 이제 세개 파동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A, B, C가 나올 확률이 가장 높다 이렇게 봤는데 실제로 C 파동이 이렇게 올라갔고요. 그래서 ETP까지 찍어줘서 그래서 매매 복귀를 한번 해볼게요. 오케이, 알겠어. 그럼 너 매매는 어떻게 했는데 영상이랑 라이브 방송에 다 박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제가 시간을 되돌리는 마법을 부릴 수 없기 때문에 그거는 좀 참고해서 생각해 주세요. 67.3에서 롱 받았던 거, 여기 롱 받았던 거, 여기서 1차 익절하고 2차 여기서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또 여기서 롱 받았던 거, 여기서 1차하고 2차 여기서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대로 갖고 있다가 그대로 푸근하게 익절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아주 소량으로 지금 숏 포지션을 들어갔어요. 여기서는 안 들어갔고 다이버전스 뜨면 들어가려고 기다렸다가 여기서 들어갔는데 아직 명확한 다이버전스가 아니라서 이제 한 번 더 오를 거를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비중으로 소액으로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숏 포지션을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매매 복귀 완료했고요. 앞으로는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여쭤볼 것 같아서 세부 파동의 해석을 이번에 한번 해볼게요. 또 보시면은 세 번째 파동, 그러니까 세 번째 파동이라면 뭐냐면 이게 첫 번째 파동이죠. 그리고 여기가 두 번째 파동입니다. 이렇게 내렸죠. ABC로. 그리고 세 번째 파동이 지금 뭐 ABC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올라갔어요. 여기까지 이해 가셨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 세 번째 파동의 길이에 따른 그리고 거래량에 따른 매매 접근을 말씀드릴게요. 이 두 가지를 이제 비교했을 때 이게 더 짧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세 번째 파동, C파동이 추세 파동이면 추가 상승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엘리어트 파동에서 1, 2, 3, 4, 5 이런 것처럼 요 파동이 더 길잖아요. 요거 두 개 중에서. 그러면 얘가 더 길기 때문에 추가 상승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아시겠죠? 근데 이후에 추세 반전 구간에서 숏이 들어간다. 그 말은 뭐냐면 여기 다이버전스가 뜨고 그 RSI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RSI가. 그리고 거래량도 추세 파동이 당연히 더 많겠죠. 거래량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아 여기가 추세 반전 구간이구나 하고 숏 포지션 진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 내용이고 근데 지금 이 상황은 근데 그게 아니죠. 지금은 세 번째 파동이 더 짧습니다. 그래서 추세 파동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이게 첫 번째 있고 두 번째고 이게 세 번째니까 추세 파동이 아닐 가능성이 더 높다. 물론 여기서 이렇게 되면은 좀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지만 아직까지 기준으로 그래요. 현재 시점에서. 그래 이럴 경우에는 이제 횡보를 예상한다. 이후 추세 반전 구간은 오히려 롱을 잡는 게 유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횡보를 기대하는 게 맞고 혹은 약 조정이 오는 게 맞죠. 그 다음에 이후 적정 수준 이상에서 롱을 받는 게 오히려 유리하다. A, B, C 파동이 이렇게 된다고 봤을 때 A 파동, 여기 C 파동이면 이게 다시 내려왔다가 세 번째 파동이 또 올라가야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더 유리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전체 A 파동보다 C 파동이 더 길 경우에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내용을 아시면 되겠고 이런 논리로 매매에 접근했다는 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 시점이 이제 C 파동 즉 추세 파동이 아닐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C 파동이 요 파동이 추세 파동이 아닐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길이로 봤을 때도 길지가 않죠. 거래량으로 봤을 때도 아직 좀 부족해요. 거래가 이렇게 터진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모두 다 추세 파동이 아닐 확률이 더 높다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접근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요 세부 파동 해석에 따라서 시나리오가 좀 정해질 수 있어요. 어떻게 정해지냐? 추세 파동이 아니라면 요 세부 파동에서 그러면 리딩 다이아고날이라는 시나리오가 있어요. 뭐냐면 여기선 이미 거래가 많이 받아서 이제 V자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이후엔 우리는 상승을 보는 게 확률적으로 유리하단 말이죠. 그죠? 롱이 더 유리하다. 요거는 아마 익히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요게 세 개 파동으로 올라간 거 플러스 세 번째 파동이 더 짧았던 거, 요 두 개를 합치면 어떤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가장 높냐? 여기서 이렇게 리딩 다이아고날을 그릴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아직까지 조금 더 진행되는 걸 봐야 돼요. 여기서 이렇게 추세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확신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는 그렇다. 그리고 조금 더 그래서 리딩 다이아고날이 나올 경우에는 ABC 컨펌 존으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서 다이아고날이 뭔가요? 다이아고날은 이렇게 생겼죠, 보통? 이렇게 생겼죠. 요게 세 번째 파동이 첫 번째 파동보다 짧고 동시에 요 두 개가 겹쳐집니다. 1파동과 4파동이. 그 말은 다시 말해 뭐냐면 이 구간에서 어디까지 내려와야 된다? 여기까지 내려와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걸 다이아고날로 만들고 싶으면. 물론 여기서 더 긴 다이아고날이 나올 수도 있겠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더 긴 다이아고날이 나올 수 있지만 결국에 어찌됐건 요 구간까지는 빠져줘야 다이아고날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아닌 경우도 일부 있습니다만. 그래서 여기를 1TP로 삼고 매매를 하는 게 좀 괜찮겠다. 이런 인사이트가 있었고요. 두 번째, ABC 시나리오. 예를 들어 이 조정 파동이 여기서 아예 끝난 거야. 그리고 나서 추세가 더 떨어질 거야. 요거는 가능성이 낮아요. 이런 가능성은 낮지만 조정 파동 완료 추가 하락이 되는 관점에서도 여기서 숏 포지션이 맞죠. 가능성은 낮지만 그래서 두 가지 시나리오가 이어질 수 있다. 여기 더 늘어지지 않는 한, 이게 더 길어지지 않는 한, 요 정도 시나리오가 예상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요 예상 시나리오에 따라서 오케이 분석은 그렇게 하면 알겠어. 그럼 매매는 어떻게 할 건데 이걸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매매 계획을 세워봤습니다. 이건 지울게요 이제. 매매 계획을 보면은 저항 구간은
여기 구간은 제가 예전부터 좀 누적 저항이 많이 있던 구간이었어요. 이 시간봉으로 보고 볼륨 프로파일 찍어 볼게요. 4시간 봉으로 좀 길게 볼게요. 길게 보고 볼륨 프로파일 이렇게 찍어서 보면은 이렇게 보면 보이시나요? 요 구간이 매물이 꽤 많이 있습니다. 여기도 꽤 많이 있고요. 지금 이제 어제 오늘 그리고 요 며칠 동안 쌓여가지고 여기 이렇게 어제 오늘 이틀인가요? 24일이니까 3일 정도네요. 3일 정도 쌓여서 여기가 POC 값이었지만 그 전까진 POC 값이 여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꽤나 많은 매물들이 많이 이 구간 동안에서 횡보를 하면서 많이 쌓여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이 윗구간에 매물이 거의 없죠. 여기도 매물이 거의 없고 그래서 이 구간까지도 이제 우리가 만약에 올라갈 경우에는 여기가 맞고 내려갈 가능성이 있고 그게 아니라 만약에 여기를 뚫고 올라가 버리면 여기는 어디까지 오를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 관점으로 우리 접근할 수 있다. 이게 있고 또 한 가지 보면은 이제 요거는 지우도록 할게요. 지우고 이 전체 마켓 전체 요 하락분에 대한 되돌림을 보면은 이렇게 찍어 볼게요. 그러면 886 구간이죠. 요즘 자주 나오는 게 886 되돌림이 요즘 자주 나와요. 1.13 되돌림이 자주 나오고 여기 샤크 패턴에서 나오는 되돌림들인데 여기서 샤크 패턴을 만든 건 아니지만 그래도 886 되돌림이 최근에 자주 나오는 이 트렌드로 봤을 때는 만약에 조금 더 올라가면 여기서 맞고 떨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는 거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부 볼륨 프로파일을 봐도 여기 매물이 없진 않아요. 그래도 꽤 많은 매물이 있습니다. 여기에 비슷한 수준으로 이 POC 값과 비슷한 수준의 매물이 있어요. 그래서 매물대도 있고 매물도 어느 정도 있고 올라가면 886 되돌림도 또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이제 누적 볼륨이 쌓여 있기 때문에 여기는 추세가 올라가다가도 맞고 꺾어질 확률이 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좀 당겨서 볼게요. 시간봉으로 당겨놓고 볼게요. 여기 지워졌네. 다시 이따가 15분 봉으로 볼게요. 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은 이제 이거예요. 67에서 67.7K 여기에 이제 되돌림이 있고 이런 구간이 있다. 여긴 똑같이 이 앞 구간은 똑같이 786 되돌림이 있어요. 여기도 똑같이 786 되돌림이 있고 여기 하락한 파동의 786 되돌림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여기 볼륨 프로파일 보이시나요? 잠깐 지울게요. 여기 볼륨 프로파일 보이시죠? 여기 이 내려가는 하락 파동에서 여기서 볼륨 많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올라가다가도 여기서 맞고 떨어질 가능성이 좀 있다. 그래서 숏 포지션 진입한 거죠. 요거는 그대로입니다. 요건 지난 시간 그대로고 요거 지금 조금 바꿔놓을게요. 요거는 이렇게 좀 밀어놓고 이제 지난 일이니까 그리고 요거는 이제 지우도록 할게요. 제가 임의로 막 지우고 만들고 하지 않습니다. 항상 라이브 방송이나 영상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67K 이전 구간에는요. 그럼 여기까지 가기 이전 구간에는 이게 조금 애매한 게 제가 숏 포지션 많이 안 들어간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이 30분 봉으로 봐도 그렇고 고점을 뚫었거든요. 아주 살짝 뚫었습니다. 여기 고점을 여기서 아주 살짝 뚫었는데 이게 애매한 게 시간봉으로 볼까요? 시간봉으로 보면 아직도 여기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여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더 올라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요렇게 될 거예요. 요렇게.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요게 다이버전스가 되는 거예요. 요게 다이버전스. 요렇게 먹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67K 가기 이전에도 만약에 요 상승 파동을 내가 지켜보다가 다이버전스를 먹고 내려가고 있는 것 같으면 요쯤에서는 좀 확률이 높은 숏 포지션 진입 구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67K 이전 구간에도 1시간 봉의 RSI 그리고 거래량에서 다이버전스가 발생하면 여기도 숏 포지션 추가 진입하기 괜찮은 구간이다. 제가 여기서 아주 조금만 진입한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올라가면 이제 추가적으로 진입을 해야겠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유는 데이터적으로 또 추세적으로 이제 롱이 유리해요. 아까 마켓 데이터에서도 롱이 유리했죠. 추세적으로도 지금 여기 V자 반등 나온 이후엔 제가 뭐라 그랬죠? 롱이 유리합니다 이랬어요. 그래서 숏 포지션 사이즈는 무조건 작게 들어가야 돼요. 숏 포지션 사이즈를 크게 들어갔다가는 손절하는 양만 늘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매매 계획, 저항 구간은 그렇게 봤고 또 매매 계획 지지 구간 볼게요. 지지 구간은 여기는 62.7K 요거는 제가 왜 찍어놨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ABC 첫 번째, 이게 두 번째, 그 다음 세 번째 파동 올라가고 네 번째 파동이 내려오고 다섯 번째 파동이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리딩 다이아고날을 완성하잖아요. 이렇게 완성하려면 웬만하면 높은 확률로 여기 1사 파동이 겹쳐지는 경우가 많다 말씀드렸어요. 이런 식으로 이게 겹쳐지는 경우가 많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ABC를 컨펌하기 위해서는 컨펌 존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데, 아무튼 리딩 다이아고날 완성하기 위해서는 1파동의 고점을 찍어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라도 혹은 조금 더 올린 다음에 내려서라도 이 정도는 좀 찍어줘야 합리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 제가 봤던 가장 높은 시나리오 안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지지라고 하기엔 그렇지만 아무튼 적어뒀어요. 그리고 58.9와 59.5는 꽤나 많은 근거들이 좀 겹치는 구간이에요. 한눈에 보이시죠? 요 올라가는 구간에서의 볼륨이 가장 많이 터진 구간. 이것만 해도 일단 의미가 있죠. 근데 여기에 보통 요게 한 파동이 이제 완성됐다고 치면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는 되돌리죠? 0.382 정도는 되돌립니다. 아니면 0.5. 조금 많게는 618. 최근 트렌드는 886도 많이 있어요. 근데 요거는 이제 약간 최소 되돌림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자주 찍어주는 비율이죠. 0.382 있는. 근데 여기 저점에서부터 이렇게 올라간 파동을 우리가 피보나치 비율로 찍어보면 382 구간이 여기 있습니다. 보이시죠? 그래서 이 매물대가 있는 구간이자 동시에 382 찍어주는 구간이니까 만약에 이게 내려가더라도 여기는 당연히 찍겠죠. 근데 올라가더라도 이 한 파동 완성하고 두 번째 파동을 완성시킨 다음에 세 번째 파동 올라가더라도 여기는 찍어줄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382 구간을 지지 구간으로 58.9에서 59.5 정도가 돼요, 이 구간이. 그래서 여기 구간을 지지 구간으로 표현했습니다. 주의사항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세부 파동 다이버전스 반드시 확인해라. 시간봉, 내가 예를 들어 5분봉 트레이딩만 한다고 5분봉 다이버전스만 보고 있으면 이게 내 시나리오 전체 큰 흐름에서 어긋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내가 짧게 그리는 시나리오를 편협하게 그대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피하기 위해서는 넓은 범위, 그리고 넓은 봉, 그리고 작은 범위, 작은 봉에서의 다이버전스와 거래량의 변동을 다 확인하신 다음에 매매에 접근하시는 게 좋고 시나리오를 쓰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반드시 내 생각이 아닐 경우엔 칼손절. 내가 생각한 시나리오대로 안 갈 경우에는 무조건 칼손절입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올라간 다음에 여기서 숏 포지션 잡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기를 안 찍어주고 이렇게 올라가. 그럼 저는 이 고점을 뚫리면 여기 두 개에서 잡은 숏 포지션을 여기서 무조건 청산을 할 겁니다. 요 이상 가져가서 내가 버텨, 아니야 다시 내릴 거야 이랬다가 내가 청산을 당해요. 여기서 손절하는 게 낫다. 숏 포지션은 부담이 없어요. 왜? 높은 비중으로 안 들어가니까. 사이즈를 아주 작게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 버티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매매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손절 금액은 운영 시드의 뭐 5%에서 10% 정도, 본인이 운영하는 시드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5에서 10% 정도면 충분하다. 이거 이상으로 만약에 손절이 나가도록 하면 위험해요. 그럼 매매 기회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손절할 때 이것도 신경을 좀 쓰시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약 한번 해볼게요. 오늘 내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으니까 아마 이해가 쉽게 가셨을 겁니다. 마켓 데이터 그리고 추세적으로 봤을 때 롱이 유리하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세부 파동의 길이, 세 번째 파동의 길이를 봐서 그 거래량을 봐서 거기에 따른 이제 매매 방법을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파동보다 세 번째 파동이 짧을 때 이때 어떻게 매매하는 게 유리할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해석에 따라서 향후 시나리오 두 가지를 그리고 그 시나리오에 따라 어떻게 매매할지 매매 계획까지 그리고 주의사항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요약을 해 보겠고요. 말씀드릴 게 한 가지 있어요. 인사이트에 관한 내용인데 이건 꼭 알아가세요. 이렇게 이 내용 꼭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라이브 방송에서는 가끔 말씀을 드리는데 영상으로 말씀은 처음 드리는 것 같아요. 초보들은 이제 매매를 성공했을 때 수익만 계산하는 경향이 있어요. 손절은 아예 고려를 안 합니다. 초보는 그래요. 아마 본인이 어떤 단계에 있는지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중수는 매매를 실패했을 때 손실도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수익도 생각하고 손실도 생각한다는 거죠. 여기까지만 하면 이제 중수예요. 근데 만약에 수익 보는 것만 생각하면 이거는 이제 초보라는 거 아시겠죠? 파동에서 이렇게. 근데 고수는 뭐냐면 성공 실패 확률을 고려해서 손실을 조절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성공할 확률과 실패할 확률을 고려해가지고 내가 내 레버리지랑 이런 것들을 조절해서 손절할 때 얼마나 나가게 하는 게 맞냐, 이렇게 세팅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완벽한 한 가지 매매법을 찾거나 또 한 방을 노리기보다는 부족한 부분을 인지하고 보완해서 성장하는 트레이더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매매를 여러분들이 도박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간혹 있죠. 도박이 아닙니다. 게임처럼 즐기셔야 돼요. 게임처럼 즐기라는 말은 뭐냐면 이제 지식을 쌓고 경험을 쌓고 내 시나리오대로 내가 맞다고 치우치지 말고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돼요.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되고 나쁜 습관은 버리고 습관이 제일 중요하죠. 나쁜 습관이 들어있으면 게임할 때도 그 나쁜 습관 때문에 항상 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뭐 고수에게 물어보거나 아니면은 뭐 리플레이를 보면서 매매 기록, 매매 일지를 작성해서 본인이 그 습관을 고치거나 이런 식으로 게임처럼 생각하고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도박으로 한탕해가지고 큰 돈을 벌어야겠다가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깜짝 숙제하도록 할게요. 영상 더보기랑 고정 댓글에 코인스터디 제휴거래소 링크 있습니다. 저희 링크트리에도 있고요. 그래서 MEXC, 바이빗, 바이낸스 그리고 OKX랑 게이트IO도 추가했는데 거래소 수수료가 제일 싼 곳은 MEXC예요. 그래서 0%니까 가급적이면 수수료 싼 데에서 매매 연습하시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규 가입 증정금이랑 수수료 할인 혜택은 거래소에서 제공하는 최대 혜택으로 다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반드시 코인스터디 파트너 링크로 가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멤버십 관련해서 가입해 주신 분들 정말 많으신데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불장 준비에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보너스들이 있으니까요. 커뮤니티 글에 보너스 확인하시고 멤버십 전용 영상들 다 확인하셔가지고 도움 다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라이브 방송 관련해서 제가 코인스터디는 텔레그램이나 단톡방을 운영하고 있지 않아요. 소통은 라이브 방송 이제 원툴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매주 화요일이랑 목요일 저녁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방송 시간은 커뮤니티 글로 공지드리고 있으니까 비트코인 분석, 디테일한 내용들, 그리고 알트코인 차트 분석 요청할 경우에 차트 분석도 진행하고 있고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예언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디까지 이제 분석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항 지지가 나올 확률이 높은 구간들을 여러분들한테 공유드리고 제가 매매를 어떻게 했는지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그거를 이제 공유드려서 여러분들이랑 의견을 나누는 그냥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튜버 개인의 의견이니까 맹신하기보다는 이제 참고 용도로만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본인 기준대로 항상 판단하고 매매하시길 적극 권장드립니다.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은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준비한 영상은 이렇게까지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퀄리티 높은 분석 그리고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코인스터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